얼마 전에 52세 여성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면 취업은 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해야 할지 한 달째 고민 중이에요. 요양원은 너무 힘들다 하고 방문 요양은 파출부 취급받는다 하고 주간보호는 운전 때문에 무섭다 하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은 40대에서 60대 그리고 재취업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내가 제2의 직업을 찾는다면 뭘 할까? 부모님 돌보다가 관심이 생겼다. 정년 전에 안정적인 기술 하나는 갖춰야겠다. 이런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요양원, 주간보호, 방문요양. 이 세 곳의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이야기, 현장의 업무 패턴, 급여 구조, 스트레스 요인까지 모두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 성공 확률 2배로 올리는 실전 꿀팁까지 준비해뒀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들어가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훨씬 유익한 영상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은 어르신이 24시간 내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이 가장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식사 보조, 이동 보조, 기저귀 위생 관리, 침상 케어, 욕창 예방, 치매 어르신 행동 대응, 야간 근무, 특히 치매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행동 변화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양원에서 가장 흔히들 말씀하시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허리 통증, 그리고 야간 근무의 부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확실히 수십 번 자세를 어르신들을 바꿔드려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계속 역동적인 자세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센터와 달리 야간 근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밤잠에 예민한 분들은 신체 리듬이 깨지기 쉽고 건강에 악화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소진이 있겠네요. 치매로 인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시는 어르신, 그리고 안타깝게도 임종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양원의 확실한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 안정성은 가장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마다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적게는 120, 130만원, 많게는 1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교대조도 잘 맞으면 더욱더 금액은 상승하게 되고요. 또한 팀 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도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큰 기관일수록 승진 구조도 명확해서 아무래도 장기간 근무하기에는 요양원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체력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월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일하는 게 편하신 분들, 그리고 야간 근무가 어렵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요양원이 체계적이고 가장 잘 맞는 업종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여기는 주간, 즉 낮 동안만 어르신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요양원과 달리 밤에는 근무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야간 보호시설로 야간에 간혹 어르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 센터의 비용이 너무 커서 다들 지향하지 않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요양원과 달리 아침 저녁으로 송영 차량, 즉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리고 내려다 드리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고요. 인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놀이, 노래, 체조, 미술 등 상대적으로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도움을 드리고 계속 어르신들에게 활동을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심 간식을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안전관리, 배변 식사 도움, 그리고 가벼운 신체 활동 지원 등이 되겠죠. 근데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당연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건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으로 하지만 결국엔 어느 정도 이 도움을 주는 레크레이션의 센스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간에 건강하다 보니까 갈등이 간혹 발생을 하세요. 말다툼이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그 자리 문제로 중재 역할이 간혹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근무 시간이 가장 규칙적입니다. 그리고
활동적이고 밝은 분위기라서 상대적으로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아서 사실 허리나 무릎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한 달 단위 근무표가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원하시고 말도 잘 통하고 활동적인 성향인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센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1대1 케어를 하는 형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청소나 세탁, 말벗, 산책, 장보기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만약 가끔 거동이 많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신체 활동도 지원해드리고 기저귀 위생도움, 그리고 식사도 같이 준비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도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이분들에게는 계속적인 질문을 대응해드려야 되고 인지 자극적인 대화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는 필수고요. 물론 장점과 단점이 또 있겠죠. 장점은 근무 시간을 본인 생활에 완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해당되는 시급에 맞춰가지고 케어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시급은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14,000원으로 26영업일, 약 한 달의 영업일을 근무를 했을 때는 약 110만원 정도의 급여가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의 안정성이 낮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 입원하면은 바로 그 해당 일이 끊기고요. 그리고 일정이 바뀌면은 그날 수입이 또 바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깨끗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그래서 이 환경에 적응이 필요하고 환경에 따라서 업무 강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간이 제한적인 분들에게는 이만한 근무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세 곳을 간단하게 다들 요약해 보자면요. 몸이 가장 빨리 지치는 곳은 당연히 요양원, 즉 신체 활동량이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곳 또한 요양원과 방문요양 정도가 되겠네요. 일의 흐름이 가장 일정한 곳은 주간보호센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내 시간을 확보를 잘 할 수 있는 곳은 방문요양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에겐 요양원이 혹은 주간보호센터가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나 상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간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는 우선 수급이 전체적으로 다들 힘듭니다. 취업을 상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해당 기간을 잘 골라야 하는데 보통 그 장기 요양 평가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운영이 잘 되고 그만큼 체계도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표나 센터장의 철학 혹은 직원 간 갈등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평가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안 그런 기관들도 있겠지만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전혀 정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요양 평가 등급을 보시고 제가 선택해서 업무를 혹은 취업을 진행하시면 보다 장기간 업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 채널은 헤든쌤 100세 건강노트라는 노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